그리고 화요일 날은 항상 수원, 목요일 날은 보통 이렇게 하고 나갈게. 이렇게 수원도 수연하고 또 해야 돼서 성능하고 다 끝났는데 수연하고 해야 돼서 수연도 조금 빡실 것이고 아마 확률 통계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수업할 게 많이 없다. 정규수 같은 경우는. 그치. 자. 너 그거 있지? 저기 RPM 있지? RPM 있지? 그거 내가 좀 이따 지금 얘기할 거야.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치고 몇 페이지가 돼 있지? 30.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한테 꼼꼼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닌 거 알죠? 얘는 막 꼼꼼하게 설명하고 원리를 너한테 주입하고 이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앞쪽에 여기 나오는 게 뭐 시행이 뭐고 표본 공간이 뭐고 이게 세밀한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 우리 고급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가 보고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름에 특별하게 뭐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확률에 대한 거야. 그치? 자,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거잖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금 수학 배우는 것 중에서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이라도 봤던 걸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 삼각함수, 뭐 이상한 지수로 이거 보도 듣도 못하는 걸 새롭게 배우는 거였잖아. 그래서 확률 통계는 점수에 비해서 등급컷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 그렇겠냐고. 익숙하니까 잡아가기가 좋아. 근데 문제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어렵다. 내가 보면은 문제를 풀어봐도 우리같이 풀면은 오히려 지수, 로그,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은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풀면 되는데 얘는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확률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입니다. 왜? 이 경우의 수에다가 내가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에다가 뭘로? 총 경우로만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경우만 알면 이 확률 값은 내가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경우의 수 얘기하면서 너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야? 쪼개라다. 최대한 쪼개라고. 그러니까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개냐면 나누다가 내가 이런 경우 이렇게 분열을 시켰다가 내가 이렇게만 쪼개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럴 땐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나눠주면 돼. 근데 내가 그걸 또 못하겠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더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어요? 순열, 조합. 근데 그 순열 안에서도 중복 순열이 있고,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조합도 중복 조합, 그냥 일반 조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을 내가 왜 배웠냐면 쪼개는데 너무 많이 쪼개지 마라고 너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을 공부하든 경우의 수를 공부하든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 경우의 수를 알아야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쌤, 저 경우의 수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럼 처음부터 경우의 수를 다시 봐야 돼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봐봐.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확률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라. 경우의 수는 벌써 앞쪽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살짝 빠질 거야. 그치? 그럼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확률 문제들을 보면 그 안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밀한 부분들까지 나누는 그런 것들 있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런 것들, 그지? 그 문제들이 쫙 그냥 간단하게 나올 거다. 거기 나왔는데 만약에 어떤 유형에서 이게 내가 많이 틀리는데 그러면 그 유형에 관련된 것들을 RPM에서 찾아보면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지금 경우의 수가 안 되면 확률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죠? 근데 확률만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내가 또 경우의 수를 처음부터 해올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확률 파트에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너가 그동안 했던 거 RPM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일부러 내가 셀을 뽑았거든요. 문제 조금 어려운 뭐 완전 어렵고 이러진 않을 건데 그 정도 내가 뽑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주제를 뽑는 이유가 수원은 우리가 RPM 했던 거 그대로 같이 하자. 그치? 근데 얘는 내가 그 앞에 영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너가 잘 안 되면 앞에 돌아가. RPM 앞쪽에 돌아갔던 것들 보고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이 파트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파트들을 너가 체크해 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 얘기할 거고 그러면 내가 최대한 쪼개라고 했던 게 경우의 수 내지는 확률을 푸는 방법이야. 다른 건 없어. 진짜 딴 거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세룰 수 있을 만큼. 쌤 근데 내가 중복조합으로는 잘 못하겠는데 그럼 더 쪼개라. 하나씩. 최고로 좋은 방법은 하나씩 세르는 거야. 하나하나 다 세러가지고. 근데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쪼갠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판단하라고 했던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쪼갠 만큼 쪼개고 나면 얘들을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앞에 뭐 여사건 이런 것들은 너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일 거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한테 막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 봐봐 나오대 나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사건하고 곱사건 합사건은 뭐에 대한 거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합 하면 경우에서하고 똑같다니까요. 언제 합해야 되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을 때, 그치? 연이어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요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식을 다 떠놓고 너한테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너가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얘를 했는데, 이건 못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내가 한 개를 던져. 한 개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2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1이 나올 경우에서는 몇 가지? 한 가지. 2가 나올 경우에서는 한 가지. 맞지? 이렇게 내가 두 개를 쭉 빼놓고 나면은 이거 두 개, 1이나 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두 개를 더해야 되겠지. 왜 더해야 되나? 한 번 던지는데 어떻게 1과 2가 동시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로 가시면 되고, 다음 동시에 이거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고 연이어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이 주사위를 던지는데 내가 두 개를 던져 동시에 던져 1과 2가 나오는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얘 둘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곱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게 너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한 거야? 아니면 너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요게 기준이 알겠지? 언제 곱할지 언제 더할지. 선생님 그럼 얘는 왜 나와요? 라고 할 건데 요 아래쪽에 가다 보면 안 나와? 이 다음에 나오는 거구나. 이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이제 곱과 합에 대한 것들이 합사건하고 곱사건을 내가 얘기를 할 건데 합사건, 곱사건을 얘기를 할 건데 이 합이 왜 나왔지? 아무 의미 없이 너한테 이걸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세밀한 설명들을 그 다음번에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라고 하고 머릿속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동시다 아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까지의 모든 부분을 제가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쪼개고 내가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걔들을 더할지 곱할지만 판단해서 나가는 것들이야. 그거 잊지 말고 문제 풀어 항상. 알겠지? 자, 그리고 배반사건 갑니다.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다. 요거 배반사건이라고 해요. 배반은 어떻게 되는 거?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이걸 배반이라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게 될 거고요. 하면 금방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 갈게. 수학적 확률이 뭐야? 통계적 확률이 뭐고?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한 거다.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안 드러나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냐? 뭔 개소리냐면 통계는요. 통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고? 해봐야 아는 거라니까. 이거 사람들마다 다 달라. 자, 봐봐. 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면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치? 운 좋은 운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대호가 운 좋다고 생각하고 대호가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만에 1이 나와.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고. 한 번만에 1이 바로 나왔단다. 100%인 거야. 100% 1이라고 한다고. 그치? 근데 그거는 10번을 던졌는데도 1이 계속 쌤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통계적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고.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거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지. 그럼 얘를 물어보겠냐고? 안 물어보지 이거. 맞지?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수학을 배우고 있지.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 나중에 추후로 가면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동일시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얘기는 통계적 확률은 그거잖아. 10번 던지니까 한 번 나오대요. 10번 중에 한 번꼴로 나오대요. 그럼 그 말 자체가 뭐야? 10번 중에 한 번은 나옵니다. 이게 확률이라는 거야. 이 확률을 뭐와 동일시 시켜버려? 수학적 확률과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인분이 나오는 확률은 해봐야 알죠. 그건 해봐야 알죠야 원래는. 그치? 근데 수학적으로 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6면 중에서 한 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차이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 우리 지금 수학이잖아. 문제를 푸는 거잖아. 문제라고 하는 건 뭐야? 정확한 값이 있어야 내가 데이터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라고 이거. 그냥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이 쌤이 도대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하고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만 그지 찾아낼 수 있는 범위들을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 됐고 기하학적 확률도 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실전 이런 거 문제 풀지 마. 이거 풀지 마. 괜찮지? 이거는 경우의 수가 야 안 된다 안 된다도 그냥 빵점은 아니잖아. 요거 아니 쌤판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지? 자 그럼 여기에 이거 볼까? A 합 B 이거는 뭐야? 이것도 지금 봐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그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1, 2, 3, 4, 5, 6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처럼 풀 수 있냐면 집합처럼 풀 수 있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나올 수 있고요. 2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집합처럼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경우의 수는 즉 그 확률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는 집합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도 갑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홀수가 나오고 싶단다. 1, 3,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이렇게 모아놓고 나면 총 원래 몇 개가 있었어? 총 경우의 수는 6개인데 그 중에서 3개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고?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로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로 내가 그 사건이 가능한 애들을 모아놨을 때 그 원소의 개수로 집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들에 대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하실 필요는 없는 건 아시겠죠? 그지? 합집합은 항상 뭘 빼줘야 돼? 겹치는 거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뭐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집합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도 보고 이거는 조선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야. 그럼 뭐 따라가 보면 될 거니까 여기 가보겠습니다. 또 한 번 풀어봐봐. 자체 이거. 이제 세우는 거 할 수 있지 이거는. 5명 세우는 거 뭐야? 5팩인 거 알지? 근데 얘가 뭐라노? 제한을 준단 말이야. 1을 가장 앞에 놔야 된대. 그럼 놓고 시작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것만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어제 하다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니 물어보고 확인을 하긴 했거든. Y가 모음이야 자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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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이야? 자음 확실하지? 니도 알고 있나 그거? 애들 어제 애들 아니 막 모르던데 애들 서로 막 헷갈려. 근데 영상에서 물어봤는데 아이유만 모음이라. 저번에 이과에는 있네요. 아 그런가? 확실히 다르구나. 예. 바로 자음이 나오네. 그럼 모음 아니에요? 왜요? 이러면서 스터디 이러면서 와 이거 뭐 자음이야. D라고 해. D 맞아. 정말 솔직히 몰랐어. 그냥 갑자기 이거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식하다고 무식하라. 네 요새 잘 공부하고 있다고 난리냐고 하지.
자, A, B를 이웃하기 1은 알지?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뭉치고 했던 거. 이 경우수에도 다 했던 것들이잖아. 해보고 약하면 얘기하세요. 근데 약쪽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됐지? 자, 확률의 기본 성질 갑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총 경우의 수분에 주어진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제일 큰 게 얼마야? 1되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1에 우리가 왜 100%라면 퍼센트에 대한 항상 100을 곱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이나 퍼센트나 똑같은 말이에요. 야, 이거 일어날 확률이 100%다. 이 말은 퍼센트가 붙었기 때문에 그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최대값이 얼마? 1. 최소값은 얼마? 0입니다. 아셨죠? 이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다 안 해도 되겠지? 괜찮지? 아, 여기 나오지. 확률의 덧셈 정리.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야, 누가 봐도 덧셈 정리하면 이거 뭐에 대한 거야? 이거 뭐에 대한 거냐면 뭐 이야기하려고 하겠냐고. 여기서 합. 여기서 합법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너가 보고 나서 이거 합법칙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합법칙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내가 확률은 뭐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집합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덧셈 정리는 잘 봐. 내가 이게 지금 P가 되면 이게 확률이야. 확률에 대한 거야. 우리 이거 하면은 뭐야 이거? 원소 개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전체 U로 나누면 이게 총 경우의 수 중에서 인마의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확률이 되는 거야. 총 경우의 수로 나눴으니까.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P, A 합집합 B의 확률, A 합집합 B의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P가 붙어 있으면 싹 다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 쓰는 거 우리 원래 알고 있었다 이거.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쓸게. P의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된다고? P의 A, T의 B 빼기 PA, B 이거 되는 건 알겠지? 다 알지 이거? 근데 덧셈 정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배반이야. 배반 사건은 누가 공집합이죠? 얘가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사건이나 A 또는 B 아니야. 우리 그 기억나지? A 교집합 B는 뭐? A 그리고 B였다고. 얘는 A 또는 B야. A가 나타나거나 B가 나타나거나. 그렇지? 물론 그 안에는 같이 두 개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A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계산하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해되죠? 이 중에서 이놈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벤다이 집합은 내가 그때도 가르치면서 뭐를 더 중요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노? 벤다이그램으로 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나 확률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중에서 덧셈 정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배반인 경우라고. 배반이 되면 얘가 공집합이 되거든요. 얘가 공집합이 되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더해서 나타내야 돼. 이게 왜 쌤 동시가 아니에요? 동시가 아닐 때예요. 동시가 아니면 이게 된다는 말은 봐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내가 화살을 하나 쏜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공간 안에서는 하나의 화살만 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의 화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도 나타나고 B도 나타나게 되겠지. 근데 이 배반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번을 찍을 거기 때문에 A에 나타나고 나면 B는 내가 더 이상 찍을 수 없는 값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치고 나면 얘는 못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배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 이 공간 안에서 얘나 그러니까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동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내가 확률이라는 건 내가 한 번 던졌을 때 나타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 찍을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반 사건은 합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못 나타나면 이거는 더하기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공식으로 보여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너가 머릿속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됐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거고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올 거예요. 한 번은 했었지. 대략적으로 했었지. 조건부 확률 내가 이때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는데 조건부 확률은요 나중에 뭐에 대한 걸 갈 거냐면 이 조건부 확률이 나중에 독립으로 갈 겁니다. 독립으로 가고 나면 얘는 곱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얘는 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곱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독립이라는 말을 자가 이거는 배반이 얘는 배반이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배반 사건이다. 그치?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거 벤 다이그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설명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그때 막 화장실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가 뭐 화장실 똥을 싸는데 지가 뭐 똥을 싸든 말든 내가 뭐 상관없다. 맞지? 독립은 뭐냐면 너 봐봐. 내가 독립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엄마 아빠 사는 집 말고 딴 데서 내가 혼자 살게요. 자. 그럼 엄마 아빠 화장실이 있는데 그치? 엄마 아빠가 쓰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야. 독립이 되면 내가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라고. 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독립의 말은 뭐냐면 공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A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B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공간이 두 개니까 화살을 몇 개를 쏘는 거냐고. 두 개를 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얘도 나타나고 얘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나타날 확률이 예를 들어서 7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두 개 다 동시에 나타날 때는 얼마야? 7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가다 보면 나와. 그래서 머릿속에 배반과 독립 아예 벤 다이그램이 이거와 그지? 요렇게로 두 개로 좀 확실하게 구분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 공간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A와 B는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은 중간에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다르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랑 요 부분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화장실을 쓸 수도 있지, 이놈도 화장실을 쓸 수 있지. 근데 이 안에 있는 화장실은 이 공간의 화장실도 얘기가 되고 이 공간의 화장실도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그래서 독립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제가 솔직히 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솔직히 막 인강 이거 좀 설명 제대로 된 사람 없나 하고 한 몇 년 동안 되게 고생했었거든. 설명해 주려고. 그냥 외우라고 하면 되는데 내 욕심에 이거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 좀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되게 많이 찾다가 고민한 건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문서가 있어가지고 확인된 건 아니거든. 근데 너가 들어도 그렇겠네라는 생각 들잖아. 그치? 그 정도면 돼. 내가 뭐 수학자를 할 것도 아니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추후로 갈 길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덧셈 정리. 이거는 뭔 법칙? 여기서 진행해서 어디로 갈 거라고? 합법칙으로 갈 거야. 알겠지? 합법칙으로 갈 거다. 이제 더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으면 돼? 얘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지? 자, 이거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럼 이쪽에 보면, 뭐 제가 했던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이시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이 배반 사건에 대한 겁니다. 배반 사건 옆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A, 이렇게 돼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한 세트니까. 이거 관련된 것도 문제도 자주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쟤는 금방 뭐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됐지? 자, 여사건 갑니다. 여사건은 알죠? 막 셀러인데 아씨 너무 많다 싶은 것들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야. 적어도지. 알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여사건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적어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가진 않아요. 무조건 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번 주사위를 던지는데 적어도 4번 이상. 그럼 4번이든 5번이든 그게 훨씬 유리하잖아. 아니면 빵번,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다 들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그건 구분을 해서 하십시오. 이게 약간 함정처럼 내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더라. 진짜 미친 척하고 이렇게 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라고 보통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얘가 갑자기 뭐 적어도 4번 이상 이지를 하면 선생님 0번, 한 번, 2번 이렇게 거꾸로 쓰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너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돼봐. 얘가 나올지 이게 나올지 알겠지? 그런 함정에는 빠지지 말도록 합시다. 와 속짓다라는 거 하나 많으니까 생각 없이 풀면 그렇게 돼. 알겠지? 그러니까 꼭 다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고 그렇으면 합니다. 자, 여기도 봐봐. 이거 보여줄게요. 자, 빨간 구슬 또는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 이거 간다. 그럼 봐. 안에 지금 무섭다. 잠깐 요 안에
가끔씩 이거 던져놓으면 진짜 무슨 무섭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 안에 빨간 게 4개가 들어있고 노란 게 3개가 들어있단다. 그치? 이렇게 들어있어. 자, 이렇게 들어있을 때 내가 꺼냈는다. 빨간 구슬 꺼낼 확률이 얼마야? 4분의 아니 빨간 구슬 꺼낼 확률 총 몇 개가 있는데 구슬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꺼낼 확률은 얼마야? 7분의 3이지 그지? 그러면 빨간 구슬 꺼냈으면 노란 구슬 꺼낼 수 있나 없나? 없지. 그치? 그래서 얼마? 둘이를 더해야 되는 거 알겠나? 그래서 7분의 7이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푸는 거고 야 생각해봐. 안에 빨간 거하고 노란 거밖에 없는데 꺼내면 당연히 빨간 거 아니면 노란 거지. 다른 색깔이 티 나오면 그건 귀신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나올 확률 얼마야?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를 막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면 그치? 여기 이제 이 귀신짓거리 하는 거야. 이게 확률 빵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공식화 시키면서 계산하는 것들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푸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 이거 내 장담하는데 푸는 방법들 진짜 애들마다 물론 조금 일률적으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안 좋은 게 그거 아니야. 대한민국 진짜 안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 되게 일률적으로 간다. 애들 문제풀이 딱 시키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서술형 해가지고 이렇게 쓴 애는 맞고 아닌 애는 틀리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있는데 답이 맞으면 다 똑같은 거지. 물론 중간에 오류가 나서 잘못했는데도 답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간 과정을 보는 게 나다가 이 중간 과정을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게 그 뭐라 해야 돼 답안에 나와야 되는 그거를 표시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 정말 잘못된 거지. 되게 일률적으로 가게끔 만들고 애들 다 같이 우리나라 욕심은 그거지. 다 같이 천재가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다 같이 바보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 똑같이 바보로 가는 거야. 오히려 자유분방한 애들이 외국 대학이나 이런 데들은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자유분방해. 그러니까 그런 자유분방한 생각 속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 다르게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 쌤 이거 어떻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거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 애들 많아. 그러다가 이제 고3쯤 되면 어떻게 되나?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꽂히는 거야. 고3이 되면 그랬으면 나한테 꽂혀. 1학년, 2학년 때는 보통 못 느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3학년 이제 지금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럴 때 보면 되게 많이 꽂힙니다. 답지는 이렇게 많은데 난 빨리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돼. 너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해서 시간 질질 끌어가면서 풀 수는 없잖아. 조금이라도 빨리 풀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 남죠. 풀기 쉬운 거 제기 30번 버리고 이러면 많이 이제 남는 거 아는데 그래도 빨리 뭔가를 좀 더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지금부터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확률 같은 경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나와도 애들 헤매는 애들 되게 많아. 알겠지? 좀 생각을 조금 넓혔으면 해요. 그래서 어제 수업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도윤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게 누가 봐도 다 이렇게 저렇게 풀면 되네 라고 했는데 도윤이만 쌤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대로 하는 거 보여줬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자기가 대신에 문제는 그걸 할 때 그런 문제를 자기가 마음대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 오류가 안 생기게끔만 잘 나가면 돼. 그런 연습들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다르게 한번 꼬아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야? 그냥 저 문제는 이렇게 라고 풀었던 애와 이걸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던 애야 차이가 뭐냐면 문제가 시험 문제 그냥 간단한 단순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마 그냥 고지고대로 푸는 애가 훨씬 잘할 거야. 그치?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 장담하는데 뒤에 다른 생각했던 놈이 더 잘 푼다. 물론 그게 꼬여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어제 민준이한테는 풀지 말아 했거든. 그렇게 민준이 되게 고지식 해가지고 자꾸 딴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너도 좀 방법을 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찾아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틀에 박히지 말고. 틀에 박힌 것도 괜찮고 일단 내신할 때는 틀에 박힌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3학년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생각을 좀 넓히면서 가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대체 여기서 뭐 딱히 풀 거는 없다. 이거는 다 집합처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 때도 제가 그랬죠. 제일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펜다이그램.
집합으로 풀 거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이 공식에 이 합집합은 애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합집합 B는 PA에 P 더하기 PB에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시작할 건데 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그리고 시작해. 이렇게. 그지? 벤 다이어그램이나 집합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 54.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봐봐. 교집합이 5분의 1이라고 줬죠? 그죠? 이 말을 숫자 다 다르네. 미안하다. 이거 15분의 3이라고 할게. 얘는 15분의 5가 될 거고요. 얘는 15분의 6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 15분의 3이지 이거. 맞지? 그럼 A가 15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냐고? 15분의 2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5분의 6이니까 15분의 3 되겠지. 그지? 그럼 전체 다 더했을 때 얘가 요구하는 건 A 합집합 B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돼. 반대로 얘를 물어보면 1에서 얘를 빼기만 하면 된다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좀 다양한 방법들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식보다는 그림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야매스러운 게 많아. 네, 이런 것들은 좀 특징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됐죠? 여섯 번 하는 것들도 너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 구획에서 안 해. 그러니까 구획 뭔가 문제를 풀 때도 그래. 아닌 거 찾기 되게 어려워. 그렇지 않나? 야 이거 말고 이러면 되게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개인 걸 찾아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적어도 한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수의 곱이 짝수 되려면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중요하긴 하다.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짝이자고 홀짝 있고 맞지? 짝홀 있고 이거보다는 홀홀만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이한 거는 뭐야? 홀홀인 경우야. 짝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무조건 홀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거, 이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머리에 꽂혀 있으면 다음에 문제에 곱이 짝수일 때라는 말이 나오면 하고 이렇게 떠오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유형별로 갈게요. 그 형제식은 풀 생각입니다. 됐죠? 자, 224번. 이거는 너가 그냥 풀어봐. 그러니까, 그냥 해볼까? A는 뭐고? 3의 배수 나올 거면 3, 6. 맞지? 맞지? B는 뭐야, 그러면? 2의 배수 나오는 거니까 6, 8 이렇게 나오는 건가? C는 소수 나오는 거니까 3, 5, 7,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배반 사건인 거 찾으래. 배반이면 겹치는 거 없게끔. 얘들이 안 겹치지, 겹치지. 그지? 얘 겹치지. 얘들이 안 겹치네. 그치? 그러니까 B와 C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수학적으로 몇 개 던지노? 2개 던지지? 2 이하 된단다.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 될.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 2 이하가 되고 싶대요. 2 이하가 되고 싶대. 그러면 1, 2. 맞나? 1, 그러니까 한 놈이 1일 때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2 이하가 될 거니까. 얘가 2일 때는요. 이거 같아도 되네. 1이어도 상관없지 않나? 맞지? 자, 2 될 때는요? 1은 아니지. 1도 되나? 1해도 되겠네. 1, 2, 3, 4까지. 맞지? 그 다음에 3일 때는 1, 2, 3, 4, 5까지. 이해됐어? 4일 때는 2, 3, 4, 5, 6. 이해됐어? 5일 때는 3, 4, 5, 6까지. 그지? 6일 때는 4, 5, 6. 이게 됐나? 이거 다 들르면 답이야. 얼마나 열심히 다 들렀나? 되겠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야? 어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제 어떻게 풀었냐면, 내가 어제 어떻게 푼 게 중요한 게 애들 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들렀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숫자만. 그럼 뭐가 빠졌나? 둘이 바뀌는 숫자가 빠졌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빼고, 이 개수를 빼고, 둘이 숫자 자리 바뀌는 것들을 곱하기 2 해주고, 이렇게 푼 애도 있고, 너처럼 방금 봐봐. 너 방법 푼 게 훨씬 낫지 않냐? 맞지? 대신에 얘는 2번 곱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복잡했었지. 근데 너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 찾아내니까 훨씬 편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많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게 개수가 몇 개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개수가 나왔었고 거기다가 뭘로 나눠줘야 되는 총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총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얘 6개, 얘 6개.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해야 된다. 알겠지? 자 3번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이렇게 간단한 우리 순열로, 원순열로 이렇게 갖고 유형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아래쪽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아 선생님 이게 잘 안 돼, 좀 몇 개 틀리거나 좀 잘 안 되면 앞에 경우수로 넘어가서 그쪽 파트를 한번 좀 문제를 쭉 한번 다 풀어보라고. 그럼 몇 번 풀다 보면, 아니면 너가 틀렸던 부분이라도 좀 풀어보다 보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잡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쪽 부분에서는 총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여기 갑니다. 서로 다른 책 두 권하고 서로 다른 시집 세 권,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 넣으면 되잖아. 시집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세 개 중에서 내가 할 행동 지금 다 이렇게 총 있다고 5개가, 그렇지? 그럼 시집을 양쪽 끝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시집 2개를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2개를 뽑습니다. 먼저 되게 세분화시킨 거다 이거. 왜냐하면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3P2라고 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순열보다는 조합한 다음에 배열하는 걸 난 더 좋아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3개가 있는데 시집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뽑았어. 그 다음 얘를 이렇게 놓을지 정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2팩을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몇 개야? 3개가 남지. 그 3개를 안쪽에다 배열할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데 총 경우에서는 뭐야? 되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미안하지만 P가 편하긴 편합니다만은 저는 아예 생각하기가 싫어서 순열로 다 푸는, 조합으로 다 푸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만큼만 해서 너가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써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해요. 여기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여기 가본다. 원순열. 원당이 안 쓴단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여기가 도윤이가 했던 행동이야. 도윤이가 했던 거. 자, 원래 보통 봐봐. 번갈아 가면서 앉는단다. 번갈아 가면서 앉는 거. 그건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아무나 먼저 앉혀요. 그냥 여자 먼저 앉힐게. 그러니까 3팩인데 여자가 둘러 앉으면은 원순열이 될 거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건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남자 3명 별만 하면 돼. 이거 이해됐나? 그치? 이게 이제 얘가 말하는 경우잖아.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뭐 남자가 4명이 있는데 여자가 3명이 있대요. 근데 여학생들끼리는 이웃 다시 말해. 자기들끼리 떠든다고. 됐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앉혀요. 4명에서, 그러니까 4명을 먼저 4팩을 먼저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원순열, 초반에 돌리는 건 원순열이니까 4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4명이 앉고 나면 이 사이, 빈 사이가 4자리가 있잖아요. 4자리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자리 배열하면 되는 거다. 이거는 이해되지? 아니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그 다음에 3군데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지. 이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순열과 조합은. 그지? 뽑고 배열이 순열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지. 그죠? 이거에다가 전체 어떻게? 7팩으로 나눠주지. 7팩에 7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7명 전체 안 치는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안 치는 경우. 얘도 그러면 뭘로 나눠줘야 되나? 6팩에 6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지? 이해되지? 이게 총 경우의 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그죠? 이거를 도윤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쌤, 둘이 먼저 짝 찍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오류만 안 생기게끔. 일단 총 경우의 수는 알겠어? 6팩에 6 나누는 걸로. 그지? 이 위에 들어갈 숫자는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해볼게. 일단 남자하고 여자하고 짝을 지어야 돼. 맞나? 그럼 우리 함수라고 생각해봐. 남자 A, B, C가 있고 여자 1, 2, 3이 있단다. 짝 찍는 방법은 1대1 대응 얘기하는 거 아이가? 1대1 대응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얘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럼 짝이 지어지지. 예를 들어서 A1, 그 다음에 B와 2, C와 3이 짝을 지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어떻게 짝 지어지는지는 이 안에 다 있어. 몇 가지고? 총 6가지잖아. 이해됐지? 총 6가지가 있지. 여기다가 얘들 짝을 그냥 앉히면 돼요. 그냥 돌려서 앉히면 돼. 맞나? 이 세 덩어리를 앉히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노?
3팩의 원순열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일단 곱하기 6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잘 봐봐. 얘 둘이가 A1에 앉으면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A1에 앉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B, C, B2, C, 3 이렇게 앉아야 된다. 그래야 번갈아 되거든요. 얘들은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얘들이 만약에 1A가 되면 얘는 2B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봐봐. 이놈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앉고 나면 얘들은 자리를 못 바꾸고 그대로 고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둘이 자리 바꿀 두 개만 어떻게 해주면 되노? 곱하면 돼. 이거 하면 이 위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거 분자 들어가는 숫자가. 아까 제가 그냥 이 사이에 넣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나?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딱 넣어볼 수만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공부 항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연습들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치 복잡하지? 사이에 넣는 게 그게 더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근데 이런 생각들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많이 쪼갠 거예요. 그죠? 답은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에 5는 중순열 갑니다. 1, 2, 4가 활용해서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홀수 나온단다. 홀수면 정해져 있잖아. 맨 끝에 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1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4자리 정수 중에서 여기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에 4승되는 거 알겠어? 여기 몇 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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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원래는 이거 되는 거 알겠지? 총 경무다. 그지? 그 중에서 맨 끝에 1이 와야 된대. 그럼 이런 고정해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는? 3가지, 3가지, 3가지. 3에 4, 3승. 그치? 그래서 3에 1 가면 될 거고요. 별다른 건 없지? 자, 간다. 여기. 다투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 모음기 이렇게 한다 할 때 막 보다가 갑자기 Y가 생각나는 게 이게 우리 딸내미하고 요즘 저기 단어 시험 치는데 내가 읽어줘야 되거든. 읽어주면서 내가 막 그거 하면서 뭐라고 읽어? 스노우위라고 읽어준대나? 스노우위 눈 내리는 뭐 이런 거 하고 클라우디 막 하면서 혼자서. 근데 내가 글씨 잘 쓴대 이런 거 못해. 알겠지? 그래서 Y가 그 여기서 아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고 몸 알지? 몸 모른다고 하던데 쟤 누구 엄마 이름 뭐야? 종머리 쌤 이것도 그런 짓 안 하셔야 하지 마라. 너하고 안 했다. 맞나? 이러면서 혼자서 자 일로 같이 떠물하지 마라. 영상 찍는데 알리지 마라. AAO 그지? 요거만 그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뭉치면 된다고.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총 경우의 수는 총 7개를 배열할 건데 그 중에서 AA가 2번 들어가니까 2로 나눠줘야 되는 건 알겠지?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 중에서 얘들을 항문택이라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문자가 뭐야? 이게 AA, AOA. 자, AOA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돼 있으면 되나? 이는 총 몇 개 배열해야 되는 거야? 5개 배열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중에 지금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요 안에 것들을 또 배열해줘야 되잖아. 3팩에 2팩으로 나눠주는 거. 이해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간다. 조합이 어렵다. 원래는 조합이 되게 어려워요. 자, 콜라캔 4개하고 사이다캔 5개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이미 3개 꺼냈네. 그지? 콜라 2캔, 사이다 1캔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총 9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낸다고? 3개를 꺼낼 거야. 눈 감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그지? 자, 이 중에서 콜라캔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4개 중에서 2개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5개 중에서 1개 먹으면 되는 거겠지? 별 다른 건 없는 거 알겠죠? 네. 여기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야. 주머니 안에다가 흰 거 이게 2개고요. 파란 게 어제는 내가 영어로 이렇게 화이트 W 쓰고 이게 B 썼는데 검은 게 또 B 나와서 내가 똑똑하지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바로 이랬어. 됐지?
자, 요럽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구수를 꺼낼 건데 색깔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그치? 이 식을 내가 몇 번 해본 거야. 이게 뭐야? 통계적 확률인 거라고. 해보니까 8번 중에 한 번꼴로 뭐가 나왔다고? 흰 구슬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이게 수학적 확률로. 그럼 우리 여기서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5 플러스 n 분의 흰 게 2지. 이렇게 되면 이게 8분의 1 됩니다. 이런 뜻인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더라고? 동일시 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수학 공부하는 동안에. 그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조건 확률에서 조금 어렵긴 할 거거든요. 자, 한번 갈게요. 기하학적 확률. 얘는 봐봐. 너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예각에 대한 거. 예각과 둔각 기억나나? 예각 둔각의 기준이 뭐야? 90도다. 90도. 항상 너는 그 기준을 알아야 돼. 얘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지? 그 90도는 원에서 지름에 대한 요각 이렇게 쓰면 이거 무조건 뭐가 돼? 90도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둔각이 나오든 뭐든 똑같아요. 예각이 나오면 둔각을 알아야 돼. 맞잖아. 그리고 예각과 둔각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먼저 생각해. 그 기준이 누구야? 직각이 아니야. 직각이 되려면 어떻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어야 된다. 요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얘를 그릴 거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 위에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 거. 그럼 그 다음 그려보면 알잖아. 예각이 되려면은 이렇게 와야 되겠어? 이렇게 와야 되겠어? 이렇게. 바깥쪽으로 와야 돼. 그렇지. 둘 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렇게 해야 되겠어? 저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값은 어떤 부분을 구하라는 거냐면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나? 그래서 어제 종훈이가 내가 또 물어봤던 거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쌤, 그럼 이 선은 어떻게 해요? 선에 들어가면 90도라서 얘가 아니잖아. 맞지? 90도는 얘가 아니잖아. 둔각도 아니잖아. 기준점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은? 빼요. 빼야 되겠나? 아니요. 선은 너가 눈에 보여서 보이게끔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선 부분을 너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선은 그렇게 똑같이 넓이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치? 엄청난 넓이 안에 야 이만큼의 넓이 중에서 되게 미세한 이거 하나라서 굳이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이라는 건 그렇잖아. 내가 1의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을 하면 진짜 6분이 한 번에 팍 나와야 되나? 정확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 대략 이 정도 나올 거야에 대한 값은 대충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서 얘를 더해야 되고 빼야 돼. 이 길이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확률은 뭐라고? 대략적인 값이야.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넣든 안 넣든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은 거의 차지하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지? 자, 그래서 요쪽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인 건 알겠지? 가로세로 1이잖아. 그럼 얘가 반지름이 요거지? 2분의 1이지? 네. 2분의 1 제곱 파이. 그지? 그게 원의 넓이 아닙니까? 4분의 파인데, 그죠? 여기다가 반원이니까 절반만큼을 나눠야 되지. 8분의 파이 되겠지. 누구의 넓이가? 얘의 넓이가. 됐어? 그래서 실제는 1에서 전체 1에서 저 원 반원의 넓이를 뺀 확률 이렇게 된다. 됐나? 그래서 답이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됩니다. 아니면 8분의 8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1값 안 넘는 거 알겠지? 눈으로도 1값 안 넘는 거 알겠지? 그치? 자, 10번 합니다. 여기 또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것이 조금 중요해. 이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함정에 많이 빠지는 부분이라던데. 누가 물어볼게. 여기 있는 거 말고 그냥 한번 해볼게. PS는 전체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공집합 얘기하는 거지.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인 건 알겠어? 얘 1이잖아. 공집합은 빵이잖아요. 그죠? 얘는 얼마야? 1 되는 건 알겠지? 이거는 뭐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합집합 비하면 0과 1 사이인 건 알겠나? 근데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PA랑 PB를 더하면 얘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그거 지금
뒤에 그거 교집합. 아니 그 뭐야 이거 교집합. T가 없으면 1 넘어갈 수도 있죠. 교집합이 있어야 얘를 넘어가지. 자, 봐봐. 근데 얘를 생각을 하면, A 당연히 요 안에 있고, 요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합치면 1 안 넘겠죠인데, 얘를 잘 봐봐. A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B가 이만큼을 차지했다고 생각해봐봐. 합집합 B, P, A, 합집합 B는 무조건 0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합집합은 어차피 중간에 걸 한번 빼는 것들이니까. 그치? 다 합쳐서. 근데 이 경우는 A 따로, B 따로 이렇게 더하래.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럴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A라고 생각할게요. 이쪽 부분을 내가 B라고 생각할게요. 됐지? 여기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A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요만큼이니까 5분의 3이지. B 확률은 얼마야? 5분의 4지. 둘이 더해봐봐. 넘어가잖아. 이 값은 뭐가 빠져있는 거고 교집합에 대한 걸 빼는 거를 지금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자주 나온다. 이것도 보이지? 맞지? 지금 이거는 A랑 B랑 합쳤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 작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5분의 1, B가 이렇게 따로 끊어져 있어서 5분의 2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합쳐봤자 1은 안 넘어가지. 얘는 틀린 거야. 아무튼 틀린 건데 요 부분에서 내가 조금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대한 겁니다. 얘는 틀린 부분이고요. 얘가 맞는 부분이에요. 요거 좀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지? 내 문단 없고 다 했죠? 무슨 하세요? 됐어? 이거 괜찮지? 근데 진짜 함정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몇 문제 안 남았지? 자, 가보겠습니다. 또 집합처럼 문제가 나왔죠? 나오면 뭐부터 그리려고? 펜타그램 이렇게. 나는 그냥 펜타그램으로 말한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 제일 중요한 건 교집합부터. 여기가 0.2 되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그지? 0.7이랑 얘 0.5겠지? 합집합하면 0.9배. 이거 다 합쳐서 0.9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 0.1일 거 아니야. 맞나? B의 여집합은 누구? 그러면 너 생각해봐라. 여기 0.1이겠지? 왜냐면 다 해서 1 돼야 될 거니까. 이거 표시하고 나면 이거 말고 나머지래. 66. 그지? 막 계산하고 이런 거 넘기는 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만 그려놓으면. 이게 솔직히 그림 그려놓으면 여기에 어떤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다 가능해. 정말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다 가능하다. 알겠지? 자, 12번. 1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되어 있는데, A 주머니는 1, 2, 3, 4, 5가 적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1, 2, 3, 4, 5, 6, 7까지 적혀 있는 거야. 됐어? 자,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의 한 장 카드를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에 배수될 때 10 이상일 때 찾자. 10 이상 몇 개 안 되는 거 알겠나 이거? 그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0 찾으려면 제일 작은 숫자로 3, 7 잡으면 되겠네. 10 이상. 3, 7. 다음에 4, 6, 5, 5 이렇게 되겠지? 더 이상 못 올라가지, 그치?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음 5의 배수 되려면 일단 5 되는 경우 찾을까? 5 되는 경우는 합이 5 되는 경우니까 1, 4, 그지? 2, 3, 3, 2, 4, 1 여기까지 되고 됐나? 딴 거 없지? 그 다음에 10 되는 경우 얘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네. 얘도 다 똑같은 거지, 그지? 3, 4, 5 이게 5 7, 6, 5. 근데 좀 멍청한 거 같지 않나?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5 되는 경우는 없죠?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여기서 이게 나올 확률 이거나 이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겹치는 거는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11 되는 것도 있나? 말을 하지. 11 되는 게 뭐야? 11 되려면 4, 7, 5, 6. 5, 6, 12 되는 경우 5, 7 이렇게 되는 경우. 맞지? 그래서 개수를 치면 얘는 빼셔도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 한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세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됐나?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여기 5개, 여기 5개. 한 번씩 꺼낼 거니까 5, 7, 30. 됐지? 혹시 끝났나? 아니네. 이 종류가 다 아니야? 15번 하면 13번. 소방관 4명하고 경찰 6명 중에서 3명 뽑는 된다. 그 3명이 직업이 같을 때, 같을 때 생각하면 소방관에서 3명 뽑고 경찰관에서 3명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총 10명 중에서 3명 뽑을 건데, 제일 첫 번째는 소방관에서 3명 뽑는 경우.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경찰관에서 3명 뽑는 경우. 이거 둘이는 어떻게 해? 더해요. 더해야 되는 거 알겠어? 경찰관 다 뽑고 나면 소방관 못 뽑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언제 더한다, 곱한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만의 사건인 경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알겠지? 동시다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런 말들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279번, 유형 14번. 두 개의 분량을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1개의 분량품을 고를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총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분량품이 2개가 들어있대요. 그죠? 그럼 적어도 1개 한단다. 1개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안 뽑히는 경우를 빼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에서 어떻게? 9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없는 거, 분량 정상 제품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빼주는 게 낫다고. 그치? 그럼 적어도 1개 이상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알겠지? 자, 283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생각하라고. 알겠지?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럼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야? 1, 2, 3이라고 해. 그렇지 않나? 맨 앞자리에 1, 그 다음에 작은 숫자 이렇게. 제일 큰 숫자가 뭐가 되노? 5, 4, 3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들을 할 건데 4, 5는 이쪽에 있지 않냐고. 이 앞에 이거보다. 이게 더 맞지? 얘는 녀석 이 안에. 이 안에는 뭐? 이걸 빼는 게 낫고, 그치? 아닌 걸 찾는 게 낫고, 그냥 그대로 찾는 게 낫고, 이상이면 그냥 그대로 설명이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파악 잘하라. 크기 순서들이나 이런 거 어디가 끝일지를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0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4, 5 끼고 뒤에 아무 숫자 들어오면 돼. 그렇지 않나? 4, 5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여기 세 가지지. 됐지?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거면 뭐든 얘보다는 큰 경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4가지, 3가지 들어가겠지. 12가지. 이해됐어? 그럼 총 몇 가지요? 15가지 되겠지. 얘들은 더 해야 된다. 이 숫자 나오면 동시에 못 넣은 거니까 15가지가 될 거고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5, 4, 3. 됐지? 4, 5, 1, 2, 5. 이하니까 빼줘야 된다. 이래서 그냥 쓰면 안 돼요. 됐고 이거 아무튼 풀어보고 이 유형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앞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확률에 대하니까 왜 조금 확률이 없지? 아니 저 조금을 하면 되는 거야. 중국자는 왜 문제가 없지? 아 여기 다 있구나. 이 아래쪽에 가면 중국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다. 조심해서 문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시간이 땡! 어디 있어? 고생됐지? 그리고 금요일날은 상상함수 풀 거야. 시험 칠 거야.